요즘 토론이 엄청 많죠. 완전히 온갖 토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대에 토론의 영웅이 계시죠. 유시민 작가님이십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토론 사례를 가지고 오늘 궤변 많이 들어봤죠. 궤변이 뭔가,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본 이미지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문가의 아무 말 대잔치 시사토론 소몽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토론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사용하는 어떤 토론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1800년대 독일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런 장점과 저런 장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단점이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저런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거는 가족 인질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서 이루어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는 가족 인질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와 유사한 어떤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 거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이렇지 라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유비추론이라 합니다. 유사한 거에 빗대서 자기 주장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비추론이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유비추론을 가지고 궤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뭐가 궤변인가 도대체에 대해서 한번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궤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누군가가 궤변을 떠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건 궤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궤변은 들으면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괜찮은 걸 같습니다. 절대 궤변이라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흐뭇하게 아주 제대로 된 어떤 토론을 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궤변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간신들이 많았죠. 간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간신들이 어떤 얘기나 주장을 하겠죠. 그때 군주나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간신이 아니죠. 그 간신의 말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당한 그러한 주장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궤변으로 전혀 안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볼 때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그것이 궤변인지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무 말 대잔치 시간에 바로 그런 궤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 토론의 제왕 유시민 작가님의 사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기 전에 이 유비추론은 사회적 토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자연과학적 연구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연구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런 것이 정상한 어떤 토론이고 이런 것이 궤변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시민 장관님의 토론 사례를 보기 전에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연구 과정을 먼저 보고 정상적인 토론과 궤변을 먼저 본 다음에 유시민 작가님의 토론을 가지고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가 보이시죠? 이 자료는 2009년도 모 의학 잡지에 실린 작은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우선 내용은 돼지에 대해서 어떤 내시경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유비추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죠. A라는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B라는 사례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유비추론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논리전개 과정과 궤변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대지에게 어떤 작용을 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 주의해라. 자, 이것까지 얘기해 주면 정상적인 전개입니다. 두 요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 정상적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그것을 반드시 밝히는 거죠. 여기 보면 돼지는 구강의 길이가 인간보다 길고 식도 진입부까지도 길이가 길고 인간에 비해서 식도가 짧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면 천공이 발생해서 인간의 장기에 피해를 준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이론을 전개해 가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어떤 주장을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주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고려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비추론에서 궤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돼지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주입했는데 그 약물을 주입한 결과 위장병이 있는 사람의 완치율이 4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위장병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돼지에게 어떤 실험을 했는데 위장병이 40%가 감소했으니까 내가 이 약을 당신에게 제일 먼저 주겠다. 당신께 급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줄 테니까 돈은 얼마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돼지와 인간의 차이를 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마치 돼지와 인간은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하여금 속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전제하에서, 당연히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봤듯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신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회적 문제일 경우에는 그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이게 바로 정상적인 논리전개와 궤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토론의 제왕 유시민 작가님의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례는 얼마 전에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유시민 작가님이 출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조국 가족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족 인질극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새끼손가락에 상처도 내고 관자놀이에 총도 겨누고 우리가 스릴러 보면 다 그렇다. 그런 다음 뭘 요구해요? 자, 총 내려놔. 가족은 살려줄 테니까 너는 다 한번 불어봐 라고 합니다. 이분은 가족인질극이라는 것을 당연히 검찰 수사와 같은 걸로 전제를 깝니다. 이분이 가족인질극이다와 검찰 수사의 어떤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서도 주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곧바로 이것을 검찰 수사를 가족인질극이라고 동일하게 전제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쭉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가족인질극과 검찰의 관계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주체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족인질극의 주체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죠. 오히려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 질서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가족인질극의 주체죠. 자, 그러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총장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거치죠. 자, 이런 것만 봐도 주체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볼까요? 가족인질극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수사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지죠. 물론 어느 정도 비리 검사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족인질극과 검찰의 수사는 주체의 성격과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당연히 같은 것인 양 전제를 깔고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궤변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궤변을 할까? 개인이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러한 궤변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인질극하고 검찰의 수사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가족인질극하고 검찰의 수사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 두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고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시간이나 단서를 준다면 사람들은 그 다음의 주장에 대해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니까 저 사람의 주장 중에서 뭐는 받아들일 수 있고 뭐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가족인질극을 곧바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검찰 수사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의 의도는 어떨까?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인질극하고 검찰 수사의 차이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또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가족인질극이라는 아주 부도덕하고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이미지만 갖는 거죠. 머릿속에 그 이미지만 갖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곧바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어떤 이미지 속에서 선악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토론에 익숙해지면 갈수록 감정적인 인간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을 답답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궤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러한 어떤 이미지만을 정확하게 분석 없이 이미지만을 머릿속에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나가서 그 주장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이러한 정치를 이미지 정치랍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나 또 꼼꼼한 분석을 방해하는 거죠. 오로지 감정적으로 계속 감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상대방을 모두 악한 걸로 보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형태가 궤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궤변하고 이미지 정치를 간단하게나마 봤습니다. 자, 좀 더 첨가하면 여러분들 토론을 진행하는 그 사람으로서 토론 진행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있죠. 제2모 방송국의 손모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그분을 보면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은 토론 진행자입니다. 토론자가 인기를 얻는 게 정상인데 토론 진행자가 인기를 얻었죠. 그것도 독특하죠. 자, 그분은 원래 토론 진행자는 없는 듯이 보여야 되죠. 토론자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토론을 보면 그분이 인기가 있어져요. 자, 왜 그럴까? 그분은 토론에 직접 참여 안 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람이 토론을 진행하고 순서를 정하고 말을 끊고 다음으로 넘기는 과정 자체가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죠. 그래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상하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그 유시님 토론의 그 제왕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떤 사례를 들고 자기 주장을 해나가죠. 그러면 상대편이 그 사례와 주장 사이에 어떤 갭이 있거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끊어버리죠.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태도를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유비추론에서 그 궤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궤변과 이미지 정치, 토론을 이해하는 궤변과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쳐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방송인데 재밌기는 하네요. 자, 다음에 또 다른 토론 주제를 몇 가지 들고 한 2, 3회를 채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